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요 발칸반도 국가의 하나인 몬테네그로의 항구도시 코토로입니다. 이 나라의 한 부분이기는 해도 이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잠시 엿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둘러보겠습니다. 지중해의 아드리아해에 면한 몬테네그로의 중세도시 코토로항에 가까이 오자 삼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는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 같은 궂은 날씨입니다. 이미 대형 크루즈선과 카페리 등이 부두에 정박하고 있어 내가 탄 배는 부두에 직접 댈 수 없게 되자 부두에서 다소 떨어진 바다 위에 닷을 내리고 구명정 보트로 상륙하기 시작합니다. 부두에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몬테네그로 환영이라는 글귀를 보며 사람들은 우산을 펴들거나 비옷을 입고 중세도시 코토로 성 안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처음 도착한 몬테네그로는 2006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연방에서 독립한 신생국가로 그간 많은 역사적인 우여곡절을 겪어왔지요. 생각하면 그간 비잔틴 제국, 오스만 제국의 지배와 제2차 대전 당시에는 독일에 점령당했으며 전후 1991년까지 유고슬라비아 사이즈 연방공화국에 속합니다. 그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북마케도니아가 1991년, 92년에 각각 유고 연방에서 탈퇴하자 신유고 연방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이름으로 있다가 2006년 독립하여 현재 이름을 봅니다. 면적은 강원도보다도 작고 인구도 62만 명의 소국으로 그간 얼마나 많은 순환을 극복하면서 걸어왔을까를 생각하면 연민의 정마저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려웠던 이 나라의 사정을 염두에 두면서 올드타운으로 가는 도중에 지하도에는 여행사 직원들이 관광 손님을 끌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비가 내려 구경을 다소 주춤하게 합니다만 올드타운의 중심지 성 안으로 들어가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떠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발길을 재촉합니다. 성 안의 올드타운은 14, 15세기 중세 대성당 등 옛 건물들이 광장을 중심으로 서 있는 분위기는 마치 중세 당시를 여행하는 듯한 착각을 하게 합니다. 아마 광장 한쪽에 노상 카페만 없었다면 더욱 그런 느낌이 들었겠지요. 늘 하던 버릇대로 한글판이 없어 지역 영문 안내 책자를 하나 사듭니다. 그리고 이곳 형세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코토루 성 모형물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코토루 요새 도시는 로마 시대 축성되기 시작하여 긴 시간 흐르면서 일리리아, 비잔틴 제국, 베네치아, 오스트리아 등의 건축 양식 그리고 자연 환경과의 조화 속에 1979년 몬테네그로 유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됩니다. 특히 도시를 둘러싼 베네치아 붕의 성벽 길이는 4.5km, 높이 20m, 폭 2 내지 16m이며 해발 280m 산정에는 성 요한 요새가 자리 잡고 있지요. 그런데 성 요새까지 오르는 데에는 바위와 약 1350개의 돌계단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비까지 내려 미끄러질까봐 오르려는 사람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일이었지만 올려다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급경사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성요한 요새 성벽은 점령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나라 수원의 화성길이 약 5.5km보다 작은 것이기는 하나 바다와 험한 산세를 이용한 것을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방어력을 지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단하게 보인 성곽도 사라센, 타타르, 몽골 등 유목민족의 습격, 베네치아 공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독일 등 주변 강대국의 외침과 약탈 등 그리고 언제 다시 공격해올까 오랜 세월
늘 불안에 시달려 왔음을 느낍니다. 여기서 거의 800여 년 전인 1241년 징기스칸의 손자 카단이 폴란드, 헝가리 등을 공략하고 아드리아해의 이곳까지 침입하여 도시를 불태우는 등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여기서 몽골의 오코타의 대칸이 사망하여 1242년 철수하지 않았다면 아드리아해를 건너 이탈리아 그 이상도 가지 않았을까? 역사 변화의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이처럼 이 작은 나라에 대한 침략이 그치지 않은 것은 물론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에 속한 이 나라에 지진도 수없이 발생하여 나라를 공경에 빠뜨리곤 했지요. 특히 1667년의 지진은 종탑이 무너지는 등 도시의 3분의 1을 파괴했으며 1979년의 강력한 지진은 요새를 포함하여 코토르 건물 대부분에 큰 피해를 주는 등 불안은 여전합니다. 1979년의 지진은 세계유산인 코토르에 심대한 피해를 주어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되었다가 여러 나라 등의 도움으로 2003년 대부분 복구되어 정상적인 세계유산으로 복귀하여 많은 관광객이 다시 찾는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를 굳힙니다. 비가 살살 내리는 가운데 코토르 성곽 내 구도심지 대리석길을 걸으면서 골목길이 바뀔 때마다 새로 나타나는 건물이나 물건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민족의 침략이나 자연적인 재앙 속에서도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종교의 믿음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도심에서 산이 정상까지 이어지는 교회에서 느낍니다. 눈을 돌려 어디를 봐도 십자가 아래 성인들의 이름을 딴 성당이나 그 속에 성물이나 성화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양 도시의 면모를 보여주는 해양 박물관도 눈여겨볼 만한 곳이죠. 또한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것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고양이나 조각상, 그림, 그리고 기념품이었습니다. 마치 인도의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소 모양으로 고양이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사는 고양이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 민족마다 고양이를 보는 시각이나 이미지가 다르다고는 하나 이곳은 14세기 중엽 이후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휩쓸고 있을 때 고양이들이 병균을 옮기는 쥐를 잡아먹어 사람들을 지켜준 것을 잊지 못해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말에 100번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어 성을 감싼 성벽길에 오릅니다. 잘 익은 석류와 꽃 그리고 성박 강의에서 헤엄치는 오리를 보는 순간 떠난 고향 생각이 절로 납니다. 또한 앞에 보이는 대형 카페리와 두 척의 크루즈선이 바다를 메운 듯한 모습은 아드리아해의 10대 관광 명소임을 말해줍니다. 2만이 조금 넘는 코토르시에 연간 1박 이상의 투어리스트 200만 명 가까이 방문한다니 요즘 해자되는 오버 투어리즘, 즉 과잉 관광, 대량 관광에서 오는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의 중심지의 하나임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성 북문으로 나가 성 밖에서 보는 오랜 고성의 모습에서 중세 꽃 피웠을 예술과 왕성한 상업활동 등이 그려집니다. 특히 코토르시는 중세 아드리아해에 깊숙이 감추어진 도시라는 느낌이 크게 다가옵니다. 마치 노르웨이의 피오드르처럼 바닷물이 협곡을 따라 내륙 깊숙이 들어온 좁고 긴 만의 끝에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19세기 전반 자유와 저항을 키워드로 삼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 경이 영국 귀족의 그랜드 투어의 하나로 아드리아해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코토르를 포함한 몬테네그로의 해안을 육지와 바다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며 자연의 진주가 뿌려질 때 한 줌의 진주는 이곳에 뿌려졌다라고 노래합니다.
아무튼 많은 유럽인들은 매력적인 풍광을 품은 이곳을 유럽의 흑진주라 비유하며 많이 찾고 있음을 봅니다. 다소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바이런이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는 그리스 독립군으로 참전하여 그곳에서 36세의 나이로 요절하는 등 그리스의 영웅으로도 추앙받고 있음에 식민지 시절 우리 민족을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로 격려하며 희망과 용기를 준 인도의 타골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코토르와 인연을 맺은 인물들이 당신은 물론 이려니와 지금에 이르러서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절절히 느끼면서 발걸음을 성문 밖의 재래시장으로 옮깁니다. 사실 요즘은 농수축산물의 국제화로 어느 물건이 지역 특산물인지 물어보지 않고서는 가려내기가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작은 시장이긴 해도 그야말로 농수축산물의 국제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상인들은 로컬 생산품임을 애써 강조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지중해 특산물인 올리브유나 절임 등 그리고 가공 방식이 다른 프로슈트라 부르는 훈제 전통 생햄 등이 로컬 생산품인지 알아보고 유심히 살펴봅니다. 자, 그럼 들러보시죠. 발걸음을 농산물 재래시장에서 다시 성 안의 중심지인 광장으로 옮깁니다. 비는 오다 말다 하는 등 이어지는 우중에도 인파는 광장이나 골목길을 메우며 관광은 이어집니다. 이제 노상 카페를 찾아 사람들 틈속에 끼어 앉아 커피 한잔 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리를 잡습니다. 모처럼 아늑하고 편안함을 즐기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몬테네그로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소국이지만 자연 환경은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이 나라의 일부분만 소개하여 아쉬움은 크지만 커피 한잔 하면서 나름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